애플이 이제 한국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드디어. 네.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좀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래프 주면 이게 이제 애플페이입니다.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막 이런 여러 카드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점유율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가 파란색이 강한 건 뭐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아, 이거는 뭐 삼성의 정책 자체가 일단 국내 시장은 굉장히 싸게 일단은 풉니다. 보급을 그렇죠. 합니다. 그거는 내수 시장을 일단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여러 이제 기업들이 하는 전략이죠. 특히 이제 요 시기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제 GOS 사태라고 해서 네. 이 성능을 좀 강제로 낮췄다는 좀 논란이 일면서 좀 소비자들의 좀 외면하는 그렇죠. 일이 있었어요. 이게 뭐 우리가 가장 그 하이엔드급 가장 높은 성능의 단말기를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밖으로 보여질 땐 다 첨단 제품들을 자기들이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런 문제가 하나 딱 터지면 내가 쓰는 기종이 딱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렇죠.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좀 삼성전자가 어쨌든 작년 말에 점유율상으로 좀 큰 위기 조짐을 분명히 보였다. 아니 근데 이게 점유율이 또 분기별로 또 이게 아무래도 신제품 출시랑 그렇죠. 맞닿아 있겠죠. 그렇죠. 이제 신제품 출시도 있고 계절적 요인도 당연히 있지만 이게 전년도와 비해서도 추세 하락한 건 맞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있었고 또 이제 이제 후반기에는 이제 폴더블 폰이 신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폴더블은 새로운 또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늘어난 면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애플페이가 우리나라에 이번에 들어왔으니까 휘둥그레 하지만 사실 이거 2014년 9월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쓰던 그리고 미국이 내놓는 걸 보고 삼성이 그 이듬해 내놓은 게 바로 삼성페이입니다. 근데 그럼 애플페이가 이렇게 못 들어왔던 이유는 뭐냐? 이게 좀 궁금하긴 한데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단말기 영향이 좀 컸다고 보이고 네. 그 사이에 지금 사실 삼성페이가 이 글로벌 결제량으로 보면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반면에 이제 국내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죠. 간편 결제 규모가 계속 커지고 삼성페이가 어쨌든 국내에서는 주도하던 페이 체계였으나 이제 그 경쟁 구도가 좀 바뀐다는 겁니다. 현재 경쟁 상황을 좀 볼까요? 네. 어떤 상황인지. 전자가 금융업자,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KGN이스 한 50%. 이 인터넷 쇼핑 같은 게 비중이 많이 크겠죠, 이런 그렇죠. 것들은. 이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그냥 바로 오프라인 결제하는. 결제랑은 좀 다른 네. 얘기고. 근데 밖에서 쓸 때 휴대전화 제조사 입장에서는 삼성페이가 24%. 그렇죠. 네, 그다음에 금융에서 나머지가 26%를 차지하고 있어서 진정한 간편페이 시장으로만 보면 밖에서 들고 다니다가 그렇죠. 하는 거는 사실 삼성이 거의 독주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2014년, 15년 때 스타트업이 우후후후 죽순죽순 생겼어요. 그때 나왔던 말이 뭐냐면 핀테크라는 말 유행했어요. 핀테크. 그때 핀이 이제 파이낸스, 테크놀로지, 그 금융 기술, IT와 금융 결합한다. 그래서 뭐 지문만 찍으면 툭 가고 하면서 돈을 뭐 한다? 토스한다. 그래갖고 그때 나온 것들이 뭐 토스 뭐 등등 나왔는데 지금 토스가 은행이 돼버렸죠. 그 사이에. 은행이 됐어요. 근데 이게 이 간편페이 시장이 왜 이렇게 뜨겁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회사 입장에서 비즈니스를 한다고 할 때 물건을 파는 비즈니스를 생각해 보면 물건이 막 하다가 검색하다가 끊겨. 그럼 짜증나지 당연히. 짜증나요. 짜증나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결제하다가 팝업창이 뜨다가 팝업창이 갑자기 이게 페이가 하면서 다시 초기화 됐다. 다시 안 산다. 그래서 중요하니까 마음을 다시 심호흡 한번 하고 보안 프로그램 다 깔랐어. 쫙 한 다음에 다시 그 창으로 들어서 했는데 또 팝업에 또 팝업 허용을 안 해놔가지고 또 날라갔어. 그러면 어떻게 결제 안 하죠. 때문에 비즈니스 상에서는 결제 안전성이야말로 가장 돈이 많이 투입되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최근에 결제하다가 화면이 좀 느려졌어. 그래도 기다리면 안 넘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왜? 그렇죠. 거기에 모든 회사들이 서버 역량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든 결제는 받습니다. 그래서 이 결제 서비스에 대한 어떤 이제 관심이라든지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일단은 애플페이가 물리는 또 막대한 수수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애플페이가 그 사실은 국내에 이제 9년 동안 못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해외에는 지배적 사업자란 말이에요. 그럼 파워가 있잖아요. 그만큼 수수료를 높게 받아왔던 거예요, 그동안.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 그럼 삼성페이 쓸게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동안 그렇죠. 점유율에 있어서는 좀 밀렸던 거죠. 삼성페이는 수수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생태계가 좀 빨리 구축이 된 반면에 만약에 동일한 조건이면 당연히 수수료 없는데 가고 싶겠죠. 네. 근데도 카드사가 가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애플이 그 강고한 특히 이제 2030 세대의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약간 그걸 무기화해서 좀 자신의 값어치를 좀 높이는 식의 협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런 이용 건수 앞으로 더 늘면 늘어지 줄지 않을 걸로 보인다.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2030 세대는 아이폰 썼잖아요. 간편결제 써보고 싶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 이 사람은. 못 쓰던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네. 거지. 그리고 현대카드 외에 다른 카드 생기면 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글로벌 애플페이 사용자 추이를 보면 이렇게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곧 규모나 어떤 대상이 확대되면 당연히 시차를 두고 늘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사실 아까 기정사실이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단말기 보급 있지 않습니까? 아까 4분기에 삼성이 빠져 있었다는데 많이 빠졌죠. 근데 만약에 애플페이가 그동안 아이폰을 사는데 장애물이었다면 지금 아이폰의 구입에 장애물이 한꺼풀 벗겨진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폰의 그 판매량도 덩달아 늘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죠. 지금 뭐 아까 쟁점 하나가 이제 어떤 수수료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두 번째로 이제 결제 정보. 근데 이건 사실 좀 충돌하는 게 이제 이거는 삼성폰과의 아이폰의 보안에 대한 비교는 뭐 전통적으로 있어 왔고 그래서 뭐 아이폰은 뭐 해킹이 안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제 정보는 근데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폰을 아무리 잘 지키면 뭐 하냐? 결제한 정보를 내가 알아서 갖다 바치는 구조라면 이거는 좀 불안한 거 아니야? 라는 주장이 하나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결제 정보 안 주면 뭐 하냐? 폰이 털리는데 예를 들어서 그쵸, 예. 뭐 이런 주장들이 엇갈리는 상황인 거죠. 네. 지금 상황은. 이런 이슈들이 하나 있다는 거. 네.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공격적으로 또 나가는 거죠. 그래서 27일부터 어제부터입니다. 삼성페이가 이제 학생증 기능까지 추가했고 지금 항공기 탑승권에 운전면허, 뭐 고속버스 이런 것까지 지금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생태계를 좀 넓히려고 노력은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그냥 페이가 오나 보다 마나 보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스마트폰 시장 자체에 대한 어떤 위기가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앞으로 10년 뒤가 참 가늠이 안 됩니다. 이거 좀 읽어주실까요? 네, 갤럭시 폰을 잠깐 쓰는데도 창피해 죽겠어요. 전화할 때 폰을 손으로 철저히 가립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얘기다. 사람들의 어떤 뭐 고정관념이라면 고정관념일 수 있는 갤럭시 폰은 어떻다?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쓰는 폰이다라는 그러니까 인식. 이미 이런 트렌드가 돼버렸다는 거는 YHG님께서도 중딩 조카도 아이폰 노래 불러서 아이폰 사줬다고 함. 그 중딩 조카면 이제 한 14, 15살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네들이 이제 10년 뒤에 20대 중반 이제 2049 소비의 주축으로 들어오게 되면 과연 점유율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죠. 맞죠. 아니 근데 이게 현상들이 아마 보이고 아까 있다. 그 중딩 조카분 말씀하신 것도 아이가 사달라고 하는 건 많은 의미가 있는데 하나 일단 아이들 눈에 굉장히 세련돼 보였다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 또래 집단에서 그걸 안 쓰면 굉장히 곤경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은 이대로 이 추세로 가면은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우리가 어쨌든 상당히 삼성폰이 되게 많았는데 해외에서 근데 지금 보면은 국내 기반이 일단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수를 잡지 못하고 해외에서만 성공하기가 쉽지는 일단 않은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트렌드가 수치로도 그렇죠. 나오고 맞아요.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돈을 해외 마케팅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긴 합니다. 갤럭시도 이게 국내 시장에서 판 걸로 사실은 해외 수입 마케팅도 당연히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 삼성폰 점유율이 높지만 다 갤럭시 A 모델이 지금 주력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저가형으로 인도나 브라질 같은 곳에서 싸게 지금 팔고는 있으나 이런 프리미엄 라인에 대해서는 지금 아이폰에 좀 밀리는 상황이 지금 계속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지세대 설문인데 이게 미국 얘기입니다. 이거는 미국 10대들 상황 보세요. 지금 뭐 여기는 뭐 미국 폰이니까 당연히 아이폰 쓰겠죠. 이렇게 좀 가고 있고. 아니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서유럽, 그러니까 서부 유럽도 당연히 아이폰 점유율 높을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약간 이런 성향을 20대, 10대에서는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런 조짐이라는 거고.
지금 역시 프리미엄 폰 시장의 60%가 애플, 한 3분의 1 정도. 근데 최근에 이제 판매량을 보면 판매 대수는 삼성이 전 글로벌리하게는 애플을 넘어섭니다. 근데 프리미엄 라인. 그렇죠. 프리미엄 라인에서는 애플에 상당히 밀리고 있고 그 프리미엄 라인이 중요한 건 뭐냐면 고부가가치고 그렇죠. 앞으로의 기술력을 좀 좌우한다는 데 있어서 프리미엄 라인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제 그래프를 봤을 때 이 초록색이 삼성이잖아요. 그 애플을 그럼 당연히 우리는 애플을 잠식해서 우리가 성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반대편에서 치고는 이제 그렇죠. 중국 업체들이 많습니다. 네. 많고 네. 갤럭시는 수세에 몰리는데 중국 업체들까지 따라오고 있다. 여기까지가 지금 흐름이죠. 네, 흐름인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 삼성이 이 안팎으로 어렵다는 얘기가 뭐냐면 삼성폰 자체도 지금 위기지만 완제품. 근데 그 내부에 들어가는 칩셋도 지금 이제 올해 갤럭시 23 이 안에 들어간 칩이 지금 삼성 칩이 아닙니다. 예, TSMC라는 대만 업체의 칩을 넣고요. 아무래도 발열을 잡는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수율을 맞추기 어떻게 힘들었던 것 보면 같아요. 자존심을 좀 구긴 거죠. 네, 자존심을 꺾고 그나마 가장 발려잡기 좋은 이 칩셋을 뭐 쓴다는 건데 그 TSMC가 들어가게 된 계기가 바로 작년에 있었던 GOS 이게 GOS 되었습니다. 사건. 이게 이제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라고 해서 게임할 때 이제 발열이 심하지 않게 하려고 네. 강제로 기능을 좀 낮췄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유가 나왔죠. 포르쉐를 100km로 속도 제한 걸면 당신은 사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저 스포츠카인 줄 알고 샀는데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마케팅을 할 때는 포르쉐 250, 300 간다 이렇게 마케팅 하잖아. 그렇지, 그런 거지. 근데 막상 타니까 모터만 헛돌고 100km 이상 못 간다. 그렇죠. 이러면 사실 되게 화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논란이 있으니까 지금 이 속도 제한을 빼기 위해서 엔진을 TSMC 엔진을 넣은 거야. 그래서 차를 만들었는데 이제 한번 신뢰를 잃고 소비자가 넘어가면 다시 돌아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맞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기다가 이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아이폰에 대한 취향 이런 상황이 느는 상황에서 이제 마무리로 뿅망치 때린 거죠. 애플페이로 빵 때린 게 바로 올해 3월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그런 상황을 봐야 삼성도 굉장한 지금 위기에다가 기로에 서 있다. 그래서 애플페이가 뿅망치를 딱 쳤는데 뭐야 이러고 했는데 뒤에서 또 누가 와 보니까 누가 있어. 중국 폰이 또 밀려오고 있다. 그래서 끼어 있다 지금. 샌드위치가 된. 네,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의 이제 분기별 점유율을 보고 계신데 지금 삼성전자가 좀 2위로 밀려난 상황. 그리고 여기 보면은 샤오미, 오포, 비보죠. 네. 합치면 몇 프로입니까? 지금 30%네. 다 중국 기업이에요. 그러면 30%면 벌써 20% 넘어갔네. 그렇지. 네. 개별 기업으로 치면은 뒤질지 몰라도 중국이 내수 시장이 워낙 크고 또 배후 시장들이 많기 때문에 뭐 러시아도 있고 뭐 주변에 어쨌든 뭐 이런 나라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런 점유율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말하죠 나오고 있죠. 폴더폰, 롤러블 폰 지금 상수본 폰까지 다 지금 1, 2년 지나면 따라잡힌다. 근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 삼성전자가 따라잡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 좋죠. 그렇죠.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첨단 산업 분야가 다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핸드폰이라든지 특히 반도체 부문이나 이런 데서도 중국의 추격,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따라잡고 있던 미국 등 선진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점점 세계 질서가 양극화로 가면서 그렇죠. 자기네들끼리 뭉치는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설 자리가 점점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처럼 척박한 인구에서 맞아요. 자원도 척박한 없지. 자원에서 인구에서 맨 땅에서 여기까지 해낸 사람 나라가 없어요. 경제사적으로도 없어 기본적으로. 예. 없다니까 아예. 만약에 동남아시아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 지금 7% 8%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동남아시아만 해도 우리랑 자원 사정이 달라요. 그렇죠. 완전 다릅니다. 거기는 뭐 빵빵하죠. 인구 구조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가 이제 경제 규모를 좀 추산할 수 있는 좀 덩치가 좀 되는 5천만 이상의 나라 중에는 사실 우리나라 유일하다. 그러니까 너무 또
우리가 뭐 따라잡히고 뭐 이런 생각을 또 비관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네. 다만 올해 내년은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시즌 2, 시즌 3 이러잖아요. 그럼 사실은 우리 산업화 시즌 2가 좀 마무리돼 가는 게 아닌가. 시즌 3를 좀 준비해야 된다. 저성장 시기 우리가 이제 쫓는 사람이 아니라 쫓기는 사람이 된 시기. 이것에 대한 좀 판단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중국이 만든 폰인데 네. 똑같죠 모양새가. Z 플립 3고 이거는 TLC다. TCL. 중국에서 만든 폰. 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거의 다 올라왔네 이제.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네. 페이 전쟁 뛰어든 애플, 삼성페이와 격돌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